결론은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계약이 들어가기까지 보통적으로 9개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프로스펙팅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AP 1차 미팅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단계가 지나갔고요.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내 식구들이 모른다라고 말을 할 때 어느 단계가 문제가 있는지 똑바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P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초회 방문까지도 했죠. 그래서 AP 단계에서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때 고객의 니즈가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니즈가 파악되지 않은 설계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다라는 가벼운 자기만족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디자인, 보장 분석이랑 설계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볼게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러 갑니다. 딜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여쭤봐야 될까요? 언제 주로 이용하세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물어봐야 될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출퇴근용인지 아니면 레저용인지. 그죠. 같은 말인데 조금 더 전문성이 가미된. 그렇죠. 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의 모든 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네, 저 그랜저요. 돈 좀 있네? 근데 세단을 원하는구나. 저 팰리세이드요. 돈 좀 있는데 SUV. 뭐 이렇게 귀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SUV요, 세단이요, 중형이요, 트럭이요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딜러가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세일즈 학적으로 있거든요. 뭘 물어봐야 될까요? 이 사람이 구매하게끔 하려면. 그 다음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라고 맞추셨나요? 혹시 지금 어떤 차량을 운전하세요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이유는 둘 중 하나라는 얘기죠. 같은 차량을 원하거나 전혀 다른 차량을 원하거나. 그 말은 기존의 차량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또 다른 예시. 여러분은 어떤 휴대폰을 쓰시나요? 아이폰, 갤럭시 뭐 쓰시죠? 그쵸? 왜 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체를 하든 계속 쓰든 그 이유는 지금 휴대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보장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니즈 파악 얘기하죠. 니즈 파악이라는 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어떤 상품을 원하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혹은 반대급부가 이에 있습니다. 좋은 상품 나왔는데 어떠세요? 강제 니즈 주입이에요. 왜 우리는 니즈 환기를 어느 보험에서도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과거, 현재가 아닌 미래만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거 좋은데 이거 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안 되죠. 그리고 미래를 배경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보장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고객은 왜 지금까지 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장 분석을 가장 잘못 배운 케이스가 뭐냐면 비난거리를 찾아요. 보장 분석 화면 보시면은 뭐 우산이나 뭐다 이상 소리들 하잖아요. 찢어지면 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야, 드디어 이 우산에 구멍이 났구나. 아싸 이러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왜? 아니죠. 고객이 이 보험에 구멍이 난 걸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볼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 우산을 왜 지금까지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야죠.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말하기 바쁘냐? 네 우산 쓰레기야 바빠. 바꾸라고 지금. 쓰레기야. 돈이 없는데요? 아 그래? 기존 거 깨지 뭐. 이게 우리 세일즈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우산을 찢어야 돼, 강제로. 찍고 바꾸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먹고 가는 잘못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고객의 예상치와 이 보험의 현재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닥터유 제주 용암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여러분 혹시 레몬수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저 요즘 레몬수 먹거든요. 네, 손까지 안 드셔도 돼요. 네, 근데 제가 레몬수를 왜 먹냐면 저는 레몬을 좋아해서 먹어요. 그 아침에 제가 커피를 먹는데 커피를 먹는 습관 대신 레몬수를 먹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레몬수가 광고를 바꿨어요, 카피라이팅을. 2주 만에 복부가 쏙 일어나 있어요. 그래? 2주 만에 복부가 쏙?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고객은 이 물을 왜 마셔요? 2주 만에 복부가 쏙 들어가길 원하고 먹으니까 2주 동안 먹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진짜 복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레몬수를 쓰레기라고 말하는 게 1번이 아니에요. 우리 뭐라고 말해요? 그 레몬수보다 이 레몬수가 더 좋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아, 그래요? 그럼 일단은 고객님께서 혹은 범기님이 이 레몬수를 2주간 드셨으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 안 빠졌네요? 왜 그러냐면요 하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현황 파악을 우리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 보장 분석의 핵심은 스스로 깨닫게 하라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라. 절대 그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언급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예요? 당신은 이 보험을 이런 의도로 갖고 있는데 나는 그 의도가 정확히 당신의 보험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끝내 당신이 합리적 소비를 하는지 검토해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가스라이팅을 시켜야 돼요. 너 합리적 소비한다? 한다 했다 네 입으로? 그럼 이거 합리적 소비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가족력이나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역으로 갇히는 거예요. 가족 있으세요? 아니요. 암내심 니즈 있어요? 아니요. 아이고야 끝이잖아요. 왜 한 거야 가입?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이게 보편적인 케이스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의 경제 인구로서 왜 그걸 갖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차 끌고 오신 분들 있으시죠? 왜 지금 차 타세요? 아, 제가 좀 여러분들의 경제 수준을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편하게 다니려고. 아, 그쵸, 그쵸.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꾸게 된다면 그 바꾸는 시점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 차 지금 쓰레기야. 바꿔. 야, 그거 차라고 타냐? 야, 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디젤 차야. 아유, 제 차가 디젤입니다.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 미친놈이 18만 9천 원. 네, 제 차가 18만 9천 원입니다. 바꿔.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저는. 저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지금 차를 타요? 저는 세단이 일단 좋고요. 사륜이라고 타고 다녔는데 저는 세단 사륜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갇혔네요. 이 사람이 세단 사륜을 제안하면 저는 거절 못 하겠네요. 제 입으로 말했으니까. 아, 두 번째, 근데 왜 경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경유차가 금액은 좀 비쌌지만 유가가 많이 저렴할 때였거든요. 제가 2016년에 했기 때문에. 아, 연비가 좋거나 유가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걸 필요하겠구나. 이걸 지금 차로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0년 뒤 다 전기차인데 전기차로 사시죠. 이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차에 이유가 다 있어요. 같은 전기차를 추천하더라도 우리가 테슬라를 추천할지 볼트를 추천할지는 이 사람이 경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다고, 경차를 좋아할 수도 있다고. 그럼 지금 차를 물어봐야 되는데 왜 계속 이 차가 좋다는 것만 어필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암조주 치료가 좋다 말도 고객은 이걸 갖고 있는데. 고객님, 혹시 이 보험을 저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와, 8년간 유지를 잘하셨는데 그 비결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보통 뭐라 말해요? 왜 가입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2009년은 어느 날 왜 가입했는지 기억나세요? 2009년 7월 21일에 보험을 사인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 기억 못하지. 왜 유지하세요? 말을 하면 그 고객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 이거 좀 많았는데 있다 보니까 그냥 항암 약물이랑 방사능 이거 다 된다 그러던데요? 뭐 또 올려요? 오케이. 이 사람은 암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골고루 해서 치료 과정에서의 골고루 보상을 받길 원하는구나. 아, 그럼 암 주요 치료비 대체가 되는데 일단 니즈가 있고 납입 여력만 파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 딱 까잖아요. 우산이 찢어졌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유사암 200을 갖고 있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지금이. 갖고 있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비난하기 바빠요.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존중이 1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은 너 분명 네 보험이 이럴 거라고 했다. 제대로 되는지 본다가 보장 분석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까는 게 아니라 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왠지 아세요? 어차피 그의 기준은 틀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이 뭐냐? 그때 이제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 사람이 이걸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내 기준이 나오면 돼. 나는 납입 기간이 긴 것이 좋다. 범위가 넓은 게 좋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자료라고요. 고객 니즈 파악이 안 되면. 저희 안동분들이 이걸 신에나 쓰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뭐냐면 이걸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버리라고 그랬냐? 고객 니즈 파악 없이 혼자 심취해갖고 보여주고 있어, 막. 보장 범위가 내혈관이 좋아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2008년인데 내혈관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2008년 증권인데 내혈관 진단비가 있대요. 아, 있어요, 이거요? 아, 있어요. 그래, 있어.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몇 살이야? 성인이야. 아, 성인이면은, 야, 사라지기 직전에 있었나 보다. 성인 뇌혈관이 2008년까지 팔았고, 그 다음에 사라져갖고, 뇌졸중, 생모내출혈로 팔다가 2018년에 다시 부활했거든. 10년 동안에는 기준으로 이대 진단비가 안 좋아. 이 정도로 들어가야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보장 분석을 알려준 거예요. 뭐냐면 그 상황만 알려주지 마시라고요. 흐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있었어. 그래요? 예. 이때 없네요. 없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yes or no를 말하는 게 우리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흐름을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 이 자료가 너무 좋은 자료인데 왜 쓸모가 없냐? 이걸 먼저 말하네. 고객님, 제가 보는 기준은요? 아니요. 아까 고객님이 말씀하신 고객님은 이런 기준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봅니다라고 보여주면 이 자료가 괜찮아요. 고객이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세부 기준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 이제부터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보장 분석을 하려면 핵심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 약점을 잡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약점을 잡는데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사암 진단비가 언제 가입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갔죠? 제가 다행입니다. 아직 1900은 안 나왔거든요. 2000까지밖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아닌가요?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메리츠가 미쳐갖고 암백 유천이라고 나왔었어요. 암진단비 100일 때 유사 3000.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암천 유 200이잖아요. 지금은. 그럼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하더라도 저라면 고객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네요. 고객님 혹시 3세대 암진단비세요? 그럼 여러분들 뭘 물어봐요? 3세대는 도대체 뭔 소리냐? 거기도 똑같아요. 1, 2세대고 4세대, 지금 몇 세대인데요? 물어봐요. 그러면 3세대가 뭐예요? 2019년부터 22년까지 주로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암진단비를 저희가 3세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2017년인데 저희가 2019년부터 22년까지 암진단비는 특히 유사암진단비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뭘 말해준 거예요? 내가 보호할 영역을 먼저 말해줬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 하면 깰 거다. 보장범위 짧으니까 쓰레기야. 그게 아니라 보장범위 넓은 건 지켜줘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이 썩 많지 않아요. 썩 많지 않아요. 나머지 저 대부분 깨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제 기준에서는 지금도 단기납 중심 많이들 판매하시지만 오히려 사실 작년이 환급률이 좀 더 좋았죠? 130% 이상이었잖아요. 작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비와 수리비의 흐름을 가야 되는 이유는 언제를 지켜주고 언제를 깨야 되는지 합리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험은 옛날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보험은 모든 판매하는 상품을 총으로 통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나빠지는 산업에 우리가 온몸을 던지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겁니다. 세대별 컨설팅이라고 해볼게요. 2012년도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럼 실손의료비가 언제부터 따로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부터 단독가입이 의무였어요. 단독가입이 의무였고 그 전까지는 같이 있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실손으로 같이 왜 같이 했지 이게 아니라 그치. 두 번째, 유사암 진단비가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2년이었어요. 2012년이면은 암진단비 기준으로 2세대였어요. 2세대 암진단비의 특징은 유사암 진단비가 암진단비 가입금액이 10%였고 최대 가입금액이 300이었어요. 그리고 3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손보 기준으로. 생분리 때 뇌출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 4번 수술비가 절대로 20대 이상이 될 수 없어요. 2012년도 기준으로 최대가 18대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고객의 보장 분석을 보기 전에 가입 연도만 갖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설계하러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AP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 하면 되네요. 고객님, 주력보험이 몇 년도 가입하신 거예요? 주력이요? 네, 고객님이 보상 가장 많이 받으시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보험이요. 저 2012년도에 메리츠가 하나 가입한 것 같은데 얼마 내세요? 얼마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실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배서까지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 무슨 뜻이냐? 이 배서나 다른 거의 스킬은 나중 말이고 이 증거를 내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냐고요, 지금. 이걸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보장 분석을 한다고 말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우스운 일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흐름을 모르고 냅다 깨고 보는 거야. 지금이 더 좋다고. 그리고 말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뇌혈관이 2018년, 뭔 2018년부터 나왔어요. 2000초부터 있었는데. 2000년대 초에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때 약점이 뭐냐? 80세 만기였어요. 그때. 그게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동부아재의 컨버전스예요.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그게.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게 손해율 때문에 판매 중단이 됐지만 어디에 남아있어요? 어린이 보험에 남아있었어요. 그때 어린이들은 지금도 뇌혈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우리가 세대별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거든요. 두 번째, 2019년도예요. 그럼 여러분, 12년이 좋을까요? 19년도가 좋을까요? 보험이. 근데 왜? 실비가 따로 있어요. 두 번째, 유산미대 가격이 겁나 높아요. 이때 최대 얼마까지 들어가요? 단일 회사로 5천도 넘게 들어갔죠. 그쵸. 5천 넘게 들어갔죠. 1회 진단비도 뇌혈관 허혈성이다. 4번 수술비 그래도 40대 정도는 된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정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나는 보전 분석할 때 암을 위주로 봐. 나는 수술비를 위주로 봐. 나는 1회 진단비를 위주로 봐. 그러면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 증권을 진짜 많이 받아보시지 않나요? 그러면 그 증권들을 가지고 연도별로 10년 단위로 좀 특성을 보시는 게 좋아요. 아, 1990년대는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구나. 저는 이거 보고 공부한 거예요, 혼자서. 아, 2000년대 보험들은 주로 이러네? 근데 뭐야? 뇌혈관이 분명히 2018년도에 나왔다고 배웠는데 왜 들어왔지가 제가 받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있더라고요. 아, 뇌가 좋았다가 나빠져서 다시 좋아진 거구나. 야, 2010년대에 가입한 사람들 겁나 불쌍하다. 2대 진단비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장 분석의 근본적으로 약한 이유는 고객의 니즈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의 그가 갖고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장 분석 표를 보기 전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뒤에 제가 보장 분석을 진짜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설계는 저는 간단해요. 여러분은 안보험 어떻게 설계하세요? 머릿속 떠올려보세요. 나는 안보험 어떤 순서로 설계하는가? 쉽죠? 뭐 넣고 다 떴죠? 어느 회사로 설계하는가? 뭐 우리 회사요. 아, 그쵸. 우리 회사는 뭐 좋은 회사인데 그쵸? 어느 회사 설계하는가? 몇 년 납으로 설계하시는가? 제가 그 기존 고객이나 DB 고객 나가잖아요. 저는 반드시 물어봐요. 고객님, 이거 왜 20년 납으로 하셨어요? 이거 왜 30년 납으로 하셨어요?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고객 중에 10명 중에 1명 제대로 대답할까 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설계하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마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 코치나 선배나 설계 매니저가 20년으로 해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년 납으로 왜 했는지조차 이유조차 못하면 저는 설계사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고객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분 그만두러 가세요. 안 그만두겠죠. 더 잘 다니겠죠. 제가 왜 이 정도로 강하게 말하냐?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게 제 철학이에요, 실제로. 주위에 다니신 분들이 왜 이 일 하는지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몇 년 납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설계를 왜 합니까, 도대체? 대충 의례적으로 20년 납을 한다? 그러면 55세대, 25세대, 15세대, 75세대 다 20년 납을 해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요. 왜 이게 PT가 돼요? 똑같이 PT로 고객님 들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암내심 들고 왔고요. 주문한 걸 차려주는 우린 주방장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천천히 보실게요. 이 상품으로 들고 온 이유를 설명하고 왜 20년 납으로 해왔는지. 고객이 45세야. 20년 납이면 20년 동안이면 65세니까 은퇴 이후에 1원도 안 내도 된다는 거지, 이 보험으로.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철학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철학들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장 분석을 하잖아요. 맞부딪히잖아요. 꼭 물어보세요. 고객님, 이거 담당 설계하는 요즘도 연락 되시죠? 돼야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근데 반대급부로 볼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내 고객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떠올려보세요. 지금부터. 박명철 본부장님이 저기 저예요. 제가 그 고객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김범입니다. 네이클로버지 생쇼에서 막 이거 보여주고 그 얘기합니다. 이 상품 20년 납으로 하셨네요. 혹시 이거 20년 납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아니요, 해준 대로 한 건데. 아, 그럼 고객님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러면 2009년 7월 어느 날에 한 거를 갑자기 고객이 물어봐요. 왜 20년 납으로 했어요? 누가 기억해요?
뭐라도 나와. 왜냐면 그게 고객 관리의 역할이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계는 다 필요 없어요. 기준하고 철학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암을 설계할 때도 기준하고 철학이 있거든요. 담보가 아니에요, 그게. 그럼 제가 이제 볼게요. PT인데 PT는 최애 문담에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저는 조인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동반이었어요, 점장 때부터. 왜 싫어하냐면 당장 계약을 위한 수단입니다. 계약은 나와. 근데 사람이 안 남아요. 사람이 안 남아요. PT에 강해질 수가 없어요. 보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럼 눈앞에 시연을 보여주세요. 고객한테 말하는 거 보여주지 말고. 잘하는 사람들은 고객 앞에 하나 어디서 해도 똑같이 PT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서든 똑같이 PT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굳이 고객 앞에서 보여줘야 됩니까? RP에도 똑같은데요. PT시에 이 네 가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보세요. 가격, 솔루션, 리스크, 니즈입니다. 나는 왜 이 가격이 나왔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지향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을 설명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렇게 바꿨을 때 리스크를 나는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꿨을 때 리스크가 뭘까요? 낸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왜 우리가 말해야 되냐? 고객이 말하면 뭐라고 할 건데요? 맞아요, 고객님. 그런데 보장이 늘었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말하세요. 선거절을 하세요. 리스크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가스라이팅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수긍하더라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니즈인데 보시면 가격,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가, 나의 지불 능력에 적합한가를 고객한테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결국 뭐냐? AP 단계에서 물어봤냐라는 거죠. 뭘? 납입 여력을. 뭐라고 말해요? 네, 근데 한국재무설계협회에서는 통상적으로 내 납입 여력을 12에서 15%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고객님, 지금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가 30만 원인데 이 기준에 적합하세요? 이걸 제가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고객한테 얼마 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조심스럽거든요. 그럼 고객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고객님, 월납이 당신 월급의 12%가 적절합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제 눈을 보세요. 제 표정을. 그러면 네, 괜찮아요. 이 사람 뭘까요? 많이 벌어요. 근데 고객이 이래요. 이렇게 하면은 간당간당한 거예요. 수학을 못하거나 간당간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저 물어보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제 100분의 10이 곱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격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솔루션. 이게 당신에게 필요한 상품이고 최고의 선택지라는 확신이 내 PT 안에 들어가 있는가. 세 번째, 이 고객은 중도 해지하면 손해 아닌가. 뭘? 기가입 상품이.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래 다닐까? 내가 20년 동안 내는 게 가능한가? 배우자가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PTC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PTC에 보잖아요. 담보 설명만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고객은 담보 설명은 태어나서 20번 넘게 들었거든요. 그게 굳이 나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담보 설명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잘한 담보 설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겠죠. 나한테 하는 이유가 없어요. 고객이. 핵심은 리즈 파악을 제대로 해서 리스크 해지를 어떻게 해주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중도 해지하면 손해라는 얘기를 내 입으로 먼저 말하라고 해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객님이 납입했던 돈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게요. 애들이 넘어져서 무릎까지 울어요. 엄마가 울면 애들 대성통곡하거든요. 세상이 무너져요.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닦아줘야 애가 괜찮아져요. 똑같아요. 고객을 겁먹게 내비둘 필요가 없어요. 왜? 손해인 건 맞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손해이긴 한데 이거 하면 납입 면제가 그렇고 아니라고요. 왜? 물어본 다음에 대답했잖아요. 이거 손해인데 어떡하고. 손해이긴 한데 뭐 총 납입 보험료 이렇게 하나면 이 정도로 하겠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게 맞고요. 아니, 그걸 우리가 먼저 말해야 돼요. 리스크는 먼저 때려야 돼요. 보장분석에서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맞춰지게 되냐면 AP가 왜 중요한가라는 얘기예요. AP 때 파악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장 분석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뭘 느끼냐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보장 분석이 왜 안 먹혔지? 그러면 그 안에 뭔가가 빠져 있어요.
정말 강하게 빠져 있거든요. 뭐가 빠져 있냐? 고객이 빠져 있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는 들어가 있는데 고객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보장 문서로 고객이 수긍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장 문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가가 PT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연결성으로 봤을 때 프로스펙팅부터 PT까지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클로징이 안 돼요. 클로징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클로징이 안 된다라는 게 뭘까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혼이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상당히 미모의 여성과 강남에서 만나요. 예를 들면인데 밥을 먹고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났고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진작에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싫어요. 그럼 제가 가요. 클로징에 실패했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실패한 것 같으세요? 봐보세요.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주선자가 누구야? 그러면, 누구야? 그럼 어떤 관계인데? 프로스펙팅을 파악을 합니다. T에 너 카톡 보여줘봐. 최초의 카톡을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당 장소를 정하는 프리-AP부터 파악을 해요. 만나가 뭔 얘기했어? 하면은, 딱 말해, 야, 그래? 근데 또 여기서 사람들이 하면, 근데 세 번까지 만났다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야, 남녀가 3번 만나면 사귀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뭐라고 말해요? 야, 3번이나 내가 하남까지 찾아갔는데 이 새끼가 사인 안 하더라. 내가 그 멀리까지 갔는데. 모든 길은 통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했던 작은 언어 한마디가 문제였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여성분은 한 번 더 만나야지 클로징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나는 애초에 그 사람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로징이 안 된다는 건 앞에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앞에 모든 과정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 클로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클로징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클로징은 상품 설명이 아니라고 봐요. 클로징은요, 이거예요. 너는 그 상품 가입했냐예요. 클로징은요, 나의 확신을 전달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확신을 갖고 마무리를 짓는 직업이거든요. 물론 아까 사례처럼 앞에 사귈 줄 알고 고백했는데 까인다는 얘기는 확신을 잘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과정이 잘 됐다는 전제다. 전제 보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일단 이런 심리가 있어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경제적 안정을 희망하고 꿈을 갖고 싶고 재산을 모으고 있고 새로운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쯤은 도전하고 싶은 긍정의 심리 5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정의 심리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5개 중에 하나의 거절을 부딪혀요. 진짜 이상, 우리랑 약속도 미뤄, 사인도 미뤄, 진짜 죽여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모니터링도 미뤄. 다 미루잖아요. 그래서 저기 심지어 가입하고 돈 내는 것도 미뤄. 지출에 대한 정함이 있고, 무형의 지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어쩔 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게 많을까? 근데 심리란 얘기예요. 이게 어쩌는 상황이 있다가 팩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심리예요. 심리. 그렇게 감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클로징 프로세스는 대표적인 4단계예요. 구매 신호를 내가 확인했는가? 이 사람이 진짜 살려고 하는 신호를 줬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테스트 클로징. 내가 살짝 클로징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거절 처리를 먼저 하고 마지막이 클로징이거든요. 그럼 감안을 했을 때 구매 신호 확인을 볼게요. 구매 신호 확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집중력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개의 끄덕임이 많아지고 주변을 파악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끄러운 걸 거슬려 해요. 내 설명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고객이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내 말에 집중 못한다고 받아들이잖아요. 아니, 되게 좋은 시그널이래요. 왜? 내 말에 집중하고 싶은데 여건이 싫다는 얘기예요. 그럼 냉정하게 약속 장소를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PT 잘하는 분들은 약속 장소를 일부러 더 돌아본다는 얘기도 있어요. 카페를 언제든지 바꿀 각오로. 내가 스타벅스에서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2시에 가본다는 얘기죠. 그 근처 카페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가 시끄러운가? 더 조용한 데 없나? 왜? 그러면 고객이 불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의 내용과 보장급부에 대한 관한 질문이 많다. 이러면 이건 구매 신호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구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정해졌어요? 나한테 하겠다는 게 안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테스트 클로징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추정승낙법이 있고 양자택일법이 있거든요. 추정승낙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승낙한 걸로 추정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샀어 이미. 뭐예요? 증권은 집으로 보내드릴까요? 가입한다고 말 안 했는데 증권을 물어봐요. 원래 물어야 할 거죠? 자동이체는 20일로 하면 될까요? 이게 있고 두 번째 양자택일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월납으로 할까요? 연납으로 할까요? 사인한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증권은 집이나 할까요? 회사로 할까요? 납입은 20일로 할까요? 25일로 할까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보편적인 클로징의 기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근데 우리가 클로징이 안 될 때 얘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보험업계가. 얘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당장 오늘 고객이 사인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아니 근데 어디서 나온 고객인 줄 알고 사인을 해요. 그게 제가 보는 업계가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지 않나. 왜 얘를 가르치지? 지금 우리가 되게 별거 없지 않아요? 왜? 앞에 내용들이 안 되면 이게 도루묵이라고 여러분들 아셨거든요. 그 다음에 거절 처리. 여기서 핵심이 진짜 거절인가 아닌가를 보는 건데 자격 요건이라고 말을 하면은 보험은 낙성 계약이거든요. 낙성 계약이 무슨 뜻이냐? 나와 그와 회사가 동시에 승낙을 해야 이 계약 하나가 확정이 돼요. 무슨 뜻이냐? 이런 거겠죠. 고객님, 이거 계약 들어가실 때 혹시라도 이건 저는 진짜 물어보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병원 가셨던 것들이 여기 얘기 안 된 게 있으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는데 없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이 고객이 아직 사인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때 고객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절 처리가 된 거예요. 네네 진짜 없어요. 괜찮아요. 사인 받아도 되겠네. 두 번째, 다른 상품과의 비교인데 이 다른 상품은 뭐냐?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험 상품 비교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는 여러분 보험이 가장 크게 싸워야 되는 거는 은행이에요. 은행, 주식, 비트코인입니다. 네, 저도 그 비트코인을 예전에 1억을 넣었다가 200만 원이 되는 기적을 마주하고 나는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데 볼게요. 보험의 투자 가치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00만 원의 적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월 100만 원을 12개월을 넣어요. 1200만 원을 됩니다. 빨리 진행을 할게요. 월 80만 원을 넣으면 960이 됩니다. 300만 원 차이가 나죠. 이 사람이 20만 원으로 뭐 할까요?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요. 둘 중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았을까요? 당연히 이분 아니겠어요? 왜요? 이분 1억 2천. 이분은 9,600. 그쵸? 즉 이렇게 단순한 전제로 본다면 보험은 투자 가치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윈. 그런데 병원에 갔네요. 병원비가 8천만 원 발생하고 실제 생활비랑 후유 치료비도 발생해요. 그러면 위에 분은 1억 2천 모았는데 4천만 원 남아요. 아래 분은 9,600만 원 모아둔 돈이 그대로 있고 이 병원비가 보험에 나갔고 납입 면제까지 돼버렸네요. 그러면 총 납입 면제 보험료가 왜 2,400만 원이냐? 10년 뒤에 걸렸다고 예상했어요. 20년 납인데. 그러면 20만 원짜리 보험료니까 2,400만 원의 납입 면제 보험료가 맞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여기까지가 이건 이제 저희 AP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으니까 비슷한 논리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초반 단계에서 이걸 말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반에 선거절 처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두 번째, 고객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이 납입할 자신이 없다. 누구죠, 이 사람? 워렌 버핏이죠. 이분보다 여기 투자 잘하는 사람 없죠. 그럼 여기 안 계시겠죠? 그쵸?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근데 해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하다 안 오를 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저는 20년간 납입할 자신이 없어요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트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풉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영애죠. 이게 2023년에 나온 드라마예요. 이영애 하면 드라마 뭘로 유명해요? 2003년에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20년이 흘러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20년 전에 다 살아 계셨죠? 혹시 미성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같은 20년을 경험했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금방 지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 그게 아니라 풀 수가 없어요. 2002년 월드컵. 여러분 요즘 축구 여러분들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누구세요? 축구 안 좋아하세요? 누구십니까? 박지성. 저는 황선홍이거든요. 하? 저 하가 이상하거든요. 누구신가요? 안정환. 그러니까
세대가 나오죠. 여기서 아까 차범근 나오면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금 보여드린 게 뭐예요? 다른 상품과의 비교입니다. 적금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점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무, 뭐예요? 부양 가지고 있는 당신의 의무고 진짜 거절, 정말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계속 파야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뭐 돈이 없어요. 끝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상 최고의 클로징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할 거야 말 거예요. 그냥 인류 보편형, 야 해마라, 야 해마라, 가마라. 두 번째, 얼마 할 거야? 세 번째, 언제 할 거야? 이 세 가지가 궁극의 클로징이거든요. 이 클로징을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쓰면 돼요. 알겠고요, 고객님. 그러면은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네. 얼마짜리 할 거예요? 20만 원이요. 언제 할 거예요? 아, 지금 하죠 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을 보험업을 한 30년 하신 분들이 냅다 가요. 냅다 가갖고 저도 이제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왜냐면 제가 신입사원 때 이거는 뒤늦게 말씀을 드리면 신입사원 때 지점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점이 마감이 꼴찌였어요. 238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점이 238등이네. 몇 위지? 전국 꼴찌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야, 범기야, 너네 좀 꼴찌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뭐 많이 해야지. 예, 나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에 불렀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 합니다. 야, 네 거라도 50만 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화재보험을 50만 원짜리를 제 거를 넣었어요. 제 거를 넣고 넣으라고 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해맑아서 아니 넣고 다음 주에 빼라니 바로 뺐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하죠. 야, 미친놈 그거 빼는 놈이 저 그랬어요. 아니 뺄 줄 모르고 50만 원 넣으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고. 진짜 잘릴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입사원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고의 클로징은 그냥 단순한 게 제일 좋아요. 2단계가 가능해지려면 뭐다? 프로스펙팅 단계부터 바꿔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get referral 증권이랑 이제 마지막 관계 형성 나왔습니다. 증권 보여드릴게요. 증권 전달할 때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 떠올려 보세요. 나 증권 전달할 때 뭐 하지?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기 옆 사람 원래 알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오늘 태어나서 처음 보나요? 네, 알고 처음 봐요로 들렸거든요. 저한테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건 제가 평소에 되게 강조하는 팁인데요. 옆 사람이나 앞 사람, 뒷 사람 지금 칭찬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 사람, 앞 사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칭찬을 하시라 그랬어요. 네, 앞에 이제 와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칭찬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휴대폰으로 칭찬하고 계시고 보세요. 칭찬이 내가 한 칭찬의 끝이 뭐였는지 되새겨 보세요. 칭찬의 끝이 무조건 물음표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지사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저요? 네, 제가 여러분을 잘 알지만 저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귀걸이가 오셨거든요. 귀걸이를 하고 오는데 여러분 귀걸이를요 냅다 아무거나 하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에.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거 귀걸이 그거 하나는 아니시죠? 골라서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골라서. 그러면 골라서 하고 온 거기 때문에 뭐냐면 그 골라서 하고 온 것들을 칭찬을 해줘야 돼요. 제일 최악이 화장 잘 됐다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변화를 알아봐야 된다고. 네, 아니라고. 뭔가 변화를 알아봐야 되는데 칭찬은 물음표로 끝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걸이 이쁘다. 고마워. 끝이잖아요. 귀걸이 이쁘다. 어디서 샀어? 사실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물음표를 맞추셔야 대화가 돼요.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 넥타이 너무 이쁘신데 혹시 그런 거 어디 가서 저도 궁금한데 어디 가서 사면 될까요? 신나서 얘기해요. 나 안 듣는데. 이거 부평이 제아상가면 이거 만 원밖에 안 하는 건데 안 궁금했거든요. 딱 그래 보였어요. 근데 고객은 신이 나요. 왜? 칭찬은 무조건 물음표로 맞춰야 돼요. 애들 이게 제가 어디 공부하면 자녀 육아법에 나와요. 칭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준아 축구 잘하네. 너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어? 그럼 얘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인지 떠올린다니까요. 내가 엊그제부터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 물음표로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고객하고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증권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증권 전달할 때 뭘 다 하셔야 되냐면 사실 고객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너 단물 다 빼먹었잖아. 너 나한테 더 할 거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거든요. 왜? 그가 경험치가 있어요.
우리가 첫 설계사가 아니에요. 태아보험이 아니고서야. 근데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최초 PT 단계보다 20분 이상 다시 PT 하세요. 무조건 PT를 더 하세요. 최초 PT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사인했고 출금 완료되고 끝났죠. 근데 PT 다시 하세요. 증권 줄 때. 그래야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철회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앞으로 우리는 철회 이제 한 번도 안 겪을까요? 겪어요. 낮추려면 우리가 클로징을 매 순간 해야 돼요. 증권 전달 시에 PT를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고 두 번째, 이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데요. 증권 전달할 때 저는 마지막 남아는 클로징 멘트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되게 오글거리거든요. 뭐냐면 증권을 전달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한테 사인까지 했고 이제 내 고객 관리 중에 B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A, B, C, D에서 이 사람이 아까 B로 들어가면 되는데 B로 들어가기 앞서서 내가 이 사람한테 너 B로 들어갔다는 클로징을 쳐줘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 증권 전달하고 네 앞으로 제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나와요. 뭐 운전 밥 한번 사주고 그 다음에 대충 뭐 선물 한번 보내주고 뭐 상품 새로운 거 가입하라고 문자 하나 보내고 끝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저는 이게 보험시장의 현실이자 우리의 기회예요. 왜 기회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만날 고객들은 누군가의 고객이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못 받아 있어요.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내가 증권 전달할 때 무슨 말 할까? 증권 전달하는 건 결국은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쭉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거든요. 제가 보험에 대해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이건 진짜로.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년이잖아요. 이 90년을 트리플 서티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이게 무슨 뜻이냐? 30년을 3번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30년, 두 번째 30년, 세 번째 30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첫 번째 30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부모 의존 시기라고 부릅니다. 부모한테 의존하는 시기예요. 요즘 가뜩이나 30대 초반까지 캥거루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30년을 노후 준비 시기라고 부릅니다. 노후 은퇴 시기죠, 정확히. 60이 넘으면은 노후를 준비하면 조금은 은퇴 시기를 즐겨도 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30년이 30부터 60이에요. 여기 혹시 나는 두 번째 30년에 해당하고 있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60이 넘는 분이 없으니까 30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시력이 좋아요. 우리가 30이 안 되는 분은 없어요. 30은 넘어요. 우리가 어려도. 30이 안 되시는 분 넘으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우리가 생보다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돈이 안 아껴져요. 저축을 TV에서도 말하고 연금 말하는데 나한테 와닿지 않은 이유가 나는 오늘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두 번째 30년을 책임 준비 시기라고 불러요. 뭐냐면 내 자녀의 첫 번째 30년을 책임지고요. 그리고 나의 노후 은퇴 시기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는 걸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앞에서 김범기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당사자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근데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이고 우리 고객도 공감을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고객님 참 힘드시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두 번째 30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객님이 자녀분들의 첫 번째 30년을 지켜주고 고객님의 세 번째 30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힘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면 끝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부모님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끝이에요. 그럼 그분은 돈 진짜 많이 버셔야 돼요. 올해 한 3, 4천 버셔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중 가장 부담되고 힘들 땡땡님의 두 번째 30년을 담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뭐냐면 기억에 남을 포인트 하나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말한다고요? 증권 전달할 때 말한다고요. 보세요. 결혼은 다들 하셨나요? 결혼을 아무튼 결혼할 때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의 남편이나 지금의 아내랑 사실 거라고 다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셨나요? 꿈꾸던 이상형이랑 결혼을 하셨나요, 혹시? 그죠. 대답이 없으시고 혹자는 눈에 화가 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 새끼가 지금 뭔 소리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평생을 살 남편하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포인트들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포인트들을 굳이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60만 설계해 중에 제가 1등은 아니지만 뭐 포인트는 많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최소한 내가 변했다는 인식은 느껴주자는 얘기예요.
내가 담당자가 변했다는 인식을 얼마나 늦게 주냐가 고객 관리와 계약 관리의 핵심이고 증권 전달의 핵심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걸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뒤에 한마디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시켜주세요라고 말을 해도 돼요. 여러분, 소개가 가장 잘 들어올 때가 화재보험 가입률이 언제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기 불타면 돼요. 여기 옆에 호실 불타고 우리 호실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화재보험 가입률이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거네요. 우리는 고객이 크게 다치거나 고객 주변이 크게 아프기를 기대해야 되네요. 그래야 우리한테 소개가 들어오네요. 근데 그런 일은 여러분 막 밤에 물 들었고 기도하세요? 암에 걸려라. 아무나 하나 암에 걸려라. 슬슬 그럴 때가 됐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슬슬 그럴 때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증권 전달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과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오케이 하면 유지는 되는데 만약에 소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9단계로 넘어가요. 빌딩 릴레이션십. 뭐예요? 관계 형성입니다. 이 관계 형성을 하는데 고객 관리를 못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평생 DB를 구매해야 돼요. 평생 DB 사야 돼요. DB를 쓰는 이유는 DB를 안 쓰기 위해서예요. 되게 말 웃기죠. DB를 사는 이유는 DB를 안 쓰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가망 고객 발굴의 5가지 기법이 이렇게가 있었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 다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제일 쉽습니까? 소개가 제일 쉬워요. 1번이 쉬운 분들은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근데 4번이 제일 쉬운 이유가 우린 기고객이 있잖아요. 그 기고객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관리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기가입 고객들은 B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 고객 확보의 4가지 조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잘 고민해 보세요. 상품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2018년 8월에 동부화재에서 그때는 DB손해보험이었죠.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14급 10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좋죠. 그러면 14급 100 하면 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에 하나손보인가? 독감 100만 원 나왔었고요. 그 독감 1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상품이 매력적이거나. 두 번째, 내가 고객의 마음을 사야 돼요. 고객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나한테 뭔가 다 해주고 싶어 가면 뭐 반찬 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 번째, 고객이 나의 능력을 사야 돼요. 딱히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이 사람을 관리해 주는 걸 좋아해요. 마지막 4번째가 보상이 확실하고 나입니다. 소개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이 사람한테 커피 쿠폰을 준다던가. 그럼 여러분들이 소개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고객하고의 관계성은 4가지 중에 뭐가 있는지 지금 보시겠어요? 여기서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조직장님들은 예를 들면 리크루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리크루팅이 안 돼요, 우리 조직이. 왜 안 되냐면 4개 중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리크루팅에 시상을 걸어줘요. 근데 안 해. 왜냐면 우리 회사가 크게 매력적인 걸 못 느끼거나 우리 지점장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맞춰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객 같은 경우도 4가지 중에 2개 이상은 맞아 떨어져야 나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럼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정도나 할 수 있는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소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다는 게 제 철학이거든요. 요청? 그러니까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켜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담배 피는 애들 많죠, 요즘. 그죠? 저는 참고로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술? 아이들부터 마시죠. 얘는 왜 피고 왜 마실까요? 친구가 권유해서. 그러면은 내 애는 왜 자꾸 친구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야 다? 그죠? 우리 애가 권유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알려줬길래 했을까? 여러분, 싫은 건 나쁜 건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요. 근데 왜 얘네들이 청소는 알아서 안 하고 공부는 알아서 안 해요? 아니, 담배 피면 공부하고 담배 피면 청소해요? 술 마시면 공부하고?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나쁜 건 알아서 하고 좋은 건 시켜야 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자면 클로징과 소개는 시키는 겁니다. 클로징은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고객이 저절로 넘어오지 않아요. 내가 시키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기적인 고객 관리 힘으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화장품 브랜드 아시죠? 인셀덤. 인셀덤인데 이거예요. 두 분이 같은 인셀덤을 쓰세요. 사실이 아니라 저도 오늘 처음 배웠어요. 그런 말을 쓰시는데 이분은 계속 뭔가 샘플이 더 생기고 뭔가
갑자기 없던 방수팩이 생기고 돗자리고 어느 날 봤더니 유산균을 먹고 있네. 뭐 언니 그거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거예요. 나 그 화장품 담당자가 줬어. 언니 어디 거 쓰는데? 나 인셀덤. 나도 거기 거 쓰는데? 너 뭐 쓰는데? 야, 내가 너보다 비싼 거 쓰는 거지. 완전히 똑같이 쓰는 거. 그럼 옆에 계신 무슨 생각 들까요? 야, 씨, 내 담당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 나오지 않아야 될 금단의 한마디가 나옵니다. 나도 그 담당자 좀 소개시켜줘봐. 나도 그 사람한테 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그래 이런 말 있죠. 고객 관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선물을 집으로 안 보낸다 그러죠. 회사로 보낸다 그러죠. 그 사람이 회사로 보낸다 그러죠. 왜요? 옆 사람이 봐야 되니까요. 그 고객이 가족이 다 나한테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니 예를 들어 범규 씨 뭔데 계속 사무실에 뭐가 선물이 와 주기적으로? 아, 나 보험 그 담당해 주신 분인데 계속 뭘 보내주네요? 뭔가 기분 좋은 거야. 그래? 이 정도 다 받는 거 아니었나? 이걸 내 고객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도 그 사람 소개시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관리의 핵심은 나의 고객을 타인의 고객이 질투하게 하는 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팀원이 물어봅니다. 저 영업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로 가셔야 되냐? 9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아, 그래 너 클로징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는 당연히 클로징이 뭐가 힘들어 말할 텐데 우리는 클로징이 힘들어요라고 말해도 어떻게 가야 되냐? 보통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객 확보가 안 돼요. 클로징이 안 돼요.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9단계 프로세스를 가지고 네가 프로스펙팅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랑 말해보자 라고 가줘야 그 사람이 생존을 합니다. 클로징이 힘들든 뭐가 힘들든 여러분들이 오늘 뭘 기억하시냐면 프로세스가 9단계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번이에요. 9단계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9단계 중에서 얘는 보편적으로 어느 단계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인가를 먼저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보험 세일즈의 끝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한 파트는 세일즈로서의 고소득자예요. 또 다른 파트는 관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에 기억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세스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저절로 잘하는 신입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한 2천만 원 벌어요. 내가 한 3천만 원 벌어요. 근데 신입 육성을 못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게 손흥민이 대한민국 축구 감독을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걔는 원래부터 잘 뛰었거든요. 걔는 차명골인데 걔가 저하랑 축구 뭐라 물어볼까요? 근데 네가 발이 혹시 세모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 근데 이거예요. 그렇지, 자긴 잘하는데. 똑같이 찼는데 공이 절로 간다는 얘기는 야, 너 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지랄 한다니까요. 나 얼마나 슬퍼. 근데 그게 아니라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알려주고 근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만둬야지 제가 축구를. 그때는 정말 소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어한다, 나 이 일이 안 맞아라고 떠나보냈던 수많은 동료들이 힘들어하던 수많은 동료들이 알고 힘들어했냐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네요. 알았다면 남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꽤 많은 수가? 그거예요. 그 이유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날에 그 상황에 순서대로 맞는 일을 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콜을 하는 게 시스템이면 콜은 9개 단계 중에 하나 따위예요. 어떻게 콜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일 뿐이고 이뤄가는 지를 조금 더 되새겨 보시기 위해서 9단계를 안내를 드렸고요.